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전화에서 얘기했던 박완서 선생님의 두부라는 산문을 읽어왔습니다. 모처럼 우리나라 소설가가 쓴 책을 읽고 기분이 좋았어요. 어떤 책을 읽고 좀 마음이 통한다? 그런 느낌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좋다는 말 정도로는 좀 부족한데, 뭐 더 칭찬을 한다 그래도 사족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겉표지가 두부 모양인데 꼭 책이 한모의 두부를 연상시켜서 정겨운 느낌이 들어요. 저는 보통 겉표지를 이렇게 벗겨놓고 읽는데 겉표지도 약간 뭔가 한국적인 느낌? 뭐 어쨌거나 그걸 벗겼더니 누런 오돌토돌한 종이가 나왔어요. 저는 좀 종이 냄새 맡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냄새를 맡았더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.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. 시간은 좀 지났지만 명복을 빕니다. 이 두부라는 산문이 연세 지긋하실 때 쓴 그런 글인데, 그런데도 풋풋한 소녀 감성? 그런 감성이 드러나요. 자기 집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엉뚱한 생각, 그리고 밑바닥에 깔린 사상, 뭐 그런 것도 제법 드러나 있습니다. 선생님과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저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.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. 근데 책 즐겨 읽는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. 아, 정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고, 뭐, 몇백 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도, 아, 정말 생각이 비슷하구나. 아, 친구 같다. 약간 그런 느낌? 가까운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를 책에서 이해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저는 그런 재미 때문에라도 책을 읽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답답하거나, 마음을 좀 비우고 싶거나, 들떠서 차분해지고 싶거나 할 때. 우리 박안서 선생님은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독립, 6.25 전쟁, 휴전까지 겪으신 분이에요.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가 그 시대를 다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큼 그걸 이해하긴 힘들겠죠.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의 심경은 또 천지 차이겠죠. 근데 선생님의 그런 글들을 읽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괜히 진짜 울컥하고 가슴도 좀 먹먹하고 그렇더라고요.
선생님이 왜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, 전쟁을 어떤 마음으로 견뎠는지, 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. 그리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, 그런 것도. 그런 말을 해요. 깊은 상처를 소설에 희석함으로써 견뎌냈다. 참 그 얘기를 들으니 코가 정말 시큰하더라고요. 저 책을 읽는 동안은 좀 그분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를 좀 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, 약간 이런 느낌? 그런 의미에서 작가들은 되게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것 같아요. 죽음도 어떻게 보면 초월하고, 생물학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마감했지만, 독자로 하여금 저 같은,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니까,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. 기억에서 사라지고, 정말 특히 뭐 초등학교 동창들 뭐 이런 사람들, 아마 길 가다 봐도 얼굴도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를 한 거지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왜 있잖아요, 그런 거.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너무 달라. 내가 잘못된 것 같아. 이상한 사람 같아.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진짜 어디선가 그 나와 생각이 되게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야. 그걸 확인한 거야. 뭐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인터넷에서 박안서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했었는데, 그래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. 책을 읽으면서 그 웃고 있는 모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. 너무 좋았어요. 또 아픈 얘기를 또 하는 거다 보니까 위로만 받은 건 아니고 울적하게 만드는 부분, 우울한 부분, 뭐 그런 부분들도 꽤 있었는데, 기억에 남는 게 순수에 관한 이야기. 왜 어릴 때 뭐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옛날 이야기 같은 거 해주면 고지고대로 다 믿잖아요. 뭐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,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, 그리고 애들 놀리면 재밌잖아요. 산타 얘기를 해요. 그걸 읽으면서 아, 내가 산타를 믿었었나? 다 거짓말인지 알았던 것 같은데,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. 근데 분명히 믿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. 기억은 나지 않지만. 근데 지금은 정말로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믿고 있고, 허구잖아요, 허구. 소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.
근데 과연 지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를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되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. 정말 찾고 싶은데.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이 그런 버릇이 있대요. 자기 옛날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. 그 말대로 옛날 분이라 그런지, 그래 한자어가 꽤 많이 섞여 있어요. 그래가지고 좀 그 있잖아요. 왜 누가 어떤 설명을 해도 막 못 알아듣게 계속 설명을 하면은 한두 번은 뭐라고? 뭐라고? 하면서 묻겠는데 계속 어려우면 좀 짜증나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? 그 한자어들 중에 이제 물론 대충 읽다 보면은 근데 의미가 다 통하잖아요, 글이. 근데 계속 그거를 다시 모르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게 계속 좀 심기를 건드리더라고요. 어쨌거나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한자어가 싫다. 그런 얘기를 적어놨네요, 제가. 근데 정말 선생님이 살던 그 시기는 약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. 물론 걔 중에는 일부러 자기가 글 쓰는 사람이라 약간 그런 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도 한자어로 적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한자어라는 것 자체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쓰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. 일제강점기. 우리가 막 어릴 때 공부할 때도 뭐 이거에 대한 교육은 다 받는데 참 먼 얘기 같아요. 먼 얘기. 우리랑은 정말 상관없고.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좀 해보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.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. 그래, 역사라는 걸로는 알고 있겠는데 정말 공감이 잘 되지 않잖아요. 근데 그때 정말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, 글 이런 게 사라질 뻔했던 거잖아요. 따지고 보면 아찔합니다. 그런 생각하면. 그래도 우리 언어를 위해 핍박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은 게 아닌가.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또 허무에 관해서도 빼놓을 수 없겠죠. 어떤 소설이든 뭐 산문이든 심각해지면은 꼭 허무? 무상?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철학적인 얘기. 그 박완서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유독 선생님만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. 그 모든 좀 많은 사람들이 무상에 대한 얘기를 하죠. 불교의
뭐 이념에도 있지 않나요? 무상.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아직 40 전이에요. 젊은 사람이죠.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. 근데 저도 되게 위기를 겪은 적이 몇 번 있어요. 그래서 죽음도 생각해보고 아마 흘러가는 걸로는 다들 어느 정도 나이만 되면 생각해볼 거예요. 그런 우리도 이런데 그 노인분들은 어떨까? 이 글을 적을 때 박한서 선생님은 어땠을까?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왜 있잖아요.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별거 아니야. 나는 그거보다 더 힘들어. 뭐 이런 식의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하나도 위로 안 되는데 그냥 괜찮냐. 아, 힘들었겠다.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. 저는 정말 요새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도 꺼내기 싫은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. 그래서 저도 뭐 위로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좀 위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냥 들어주고. 왜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은 지겹다고 하는데 앓는 소리 계속 듣고 싶지는 않은 게 사람 심정은 맞아요. 그래도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면 들어줄 수 있는 게 뭔가 위로해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굳이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. 이제 또 죽음도 나오고 허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살.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그 자살률이 높다고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. 그 많은 부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해 갈 때가 있어요. 저도 뭐 다른 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왜 그 어머니들만 봐도 아, 확 죽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저도 정말 진지하게는 모르겠지만 아, 진짜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지. 아예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뭐 안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숨 쉰다는 것 자체가 버거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이 그냥 단지 머리를 비우고 먹고 자고 뭐 그렇게 생활만 해도 그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. 뭐 어쨌든 우울한 생각에 빠지다 보면은 그게 정말로 끝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의 마음
타인의 마음을,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막상 자기가 경험을 해봤더라도 그 경험을 좀 망각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. 그 아팠던 기억을.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 것 같아요. 뭔 얘기를 하는 건지. 그래서 요는, 그래, 자살에 관한 요는,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약간 그 내면적인 게 진짜 너무나 약해진 사람들인데, 좀 지켜줘야 하지 않나. 좀 강한 사람들이 돌봐줘야 하지 않나. 들어줘야 되고, 위로해줘야 되지 않나. 야, 그 정도는 괜찮아.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, 어떤 얘기를 하는지, 상황이 어떤지, 어떤 심정인지. 그래서 뉴스나 뭐 이런 거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그랬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. 정말 주변에 들어줄 사람, 정말로 들어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더 버틸 수 있게 되는 거고, 더 버티다 보면은 또 다른 측면이 보일 수 있는 건데,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런 걸 보면. 그 예전에 우리 윗세대, 박완서 선생님이 살던 세대에는 뭐 정말 눈에 띄는 뭐 전쟁의 아픔, 상처, 죽음,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,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약간 보이지 않는 그 정신적인 고통, 그런 게 더 심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또 재밌는 게, 제가 얼마 전에 헤르만 헤세의 뭐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산문도 읽었는데, 거기 보면은 그 꼬마였던 헤르만 헤세의 아버지, 꼬마일 때, 헤르만 헤세가 꼬마일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정원을 가꾼 얘기가 나와요. 어떻게 보면 그런 향수를 가진 헤세가 자신도 정원을 가꾸며 많은 생각들을 하고,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, 박완서 선생님도 보면 아버지가 정원을 가꾸셨대요. 그래서 그 사랑방 앞에 놓인 정원에는 아빠의 정원, 그리고 그 뒤뜰 쪽에 작은 공간은 뭐 자기의 공간, 그래가지고 가꿨다고 하는데, 그 부모의 영향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누구나. 이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. 죽기 전까지 잘 모르고 죽는다, 자신에 대해서.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이제 좀 아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시기가 되면 전혀 모르겠고. 근데 이 부분도 되게 공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,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한 60쯤 되면 그래도 나에 대해 더 알지 않을까?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갈 때가 됐는데도 잘 모르겠대요. 잘 모르는 건구나. 그래서 끝까지 잘 모르는 게 보통 모르는 걸 수도 있겠구나.
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그냥 내려놓자, 이 생각은. 뭐 좀 그런 거? 그리고 보면은 산문인데도 되게 표현이 되게 신박해요.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지? 뭐 그런 거. 이게 2001년, 2002년 이럴 때 쓰여진 산문인데 그때 축구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. 지구는 신이 찬 최초의 공이 아닐까. 뭐 대략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작가가 좋은 글을 쓰는 것을 채송화 씨앗이 땅속으로 침잠하여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 것으로도 비유를 했어요. 그리고 고독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고독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는 거라면 그게 부러워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안쓰럽고 애잔하고 그런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고독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사람이 혼자면 뭐 좀 보잘것없는 것들에 그러니까 더 사물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. 저건 왜 저럴까? 이건 왜 이럴까?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앞에서 뭐 너무 질질 끌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넘어가야겠다. 지루하시겠다. 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 문학이 박해받아온 역사 때문에 한없이 우울해질 수 있다. 하지만 반대로 그런 상황조차 유쾌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해학도 가지고 있다. 근데 제가 우리나라 그 작품들을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. 뭔가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막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삐쳐 있는 거죠. 이거는 제 열등감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걸 읽으면은 제가 봤던 작품이 몇 되지는 않지만 편을 가르고 작가는 저 위에 있는 사람 같고 사람은 다 계급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외국 소설 뭐 데미안이라든지 뭐 하루키 소설도 저는 좋아하는데 그 많은 한 10배는 더 읽었던 것 같아요, 외국 소설을. 근데 거기서는 좀 인간의 본질은 좀
평등하다? 뭐 그게 더 많이 느껴져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근데 선생님 책이 저는 왜 좋았냐면, 이 두부라는 산문이 왜 좋았냐면, 그 밑바닥에 깔린 생각들, 인간은 뭐 하나의 우주며, 다 평등하고,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고, 그런 깔린 생각들이 되게 공감 가는 게 많고, 비슷해요.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 거는 소설도 읽어보고 싶어요. 왠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되게 힘든 상황 속인데도 산문에서도 보면은 되게 웃기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. 가슴 아픈 얘기인데 막 웃기게. 근데 그런 게 소설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. 그 되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유쾌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저는 유쾌한 게 좋아요. 근데 꼭 웃긴 게 좀 관심이 가는 소설들을 읽어보면은 우울한 것도 꽤 되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대놓고 정치가를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산문에서.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거짓을 나라에서 허가받은 직업이라고 얘기하며 창피해야 하는 약간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. 근데 저는 소설이 그 이야기 자체는 허구가 될 수 있어도 거기에 소설가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으면 독자들이 재밌게 읽질 않는 것 같아요. 재미도 그렇고 감동이죠. 독자들은 그걸 다 아는 것 같아요. 왜 그림, 저도 그림 하나도 모르는데 잘 그려진 그림 보면 그냥 뭔가 끌리는 데가 있잖아요. 그냥 끌려. 보고 있게 되고. 그 소설도 마찬가지로 계속 읽게 되고. 약간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본능에 따르는 게 아닐까. 사람들이 이게 왜 좋은 작품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, 없을 수 있겠지만, 그냥 좋은 건 아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머리 아픈 역사. 저 진짜 역사 한 개도 모르거든요. 근데 자꾸 요새 읽는 책들 보면은 역사를 짚어줘요. 막. 그러니까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역사. 글과 역사는 되게 언뜻 보면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직조되어 있는 뭔가 하나의 큰 흐름에 있는 뭐라는 거야. 뭐 어쨌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. 뭐 그런 역사에 관한 거. 어떤 산문은 뭐 세계사를 좀 궁금해하게 하고 이제 이번에 박완서 선생님의 산문 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본인이 겪었던 그 일제시대 6.25 전쟁 뭐 그쪽
쪽을 좀 알게 합니다. 알게 하고 궁금해하게 하고, 어떻게 보면 작가들의 역할 중에는 그 우리의 역사를 궁금해하게 하는 약간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. 궁금해야 자기가 찾아보지.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습작을 하는,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고 습작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작가, 예비 작가들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.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. 되게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. 그분들에게. 이 책을 읽으면. 선배 소설가로서의 그런 생각도 알 수 있고, 그냥 소설가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,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좀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횡설수설 너무 많이 했더니 멍하네요, 머리가.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우리 민족의 아픔, 한 사람의 상처를 잊지 말자 뭐 이렇게 써놨는데 좀 오글거리긴 해도 진심을 담아 썼어요. 전 되게 좋았던 표현 중에, 봄이 천천히 산을 오르고 가을은 너무 빨리 산을 내려와 말리고 싶다는 뭐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? 저는 정말 되게 얼굴은 웃으면서 막 되게 자괴감을 느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자괴감이 진지한 자괴감은 아니었고, 뭐 어쨌건. 근데 그 선생님이 살던 동네는 이렇게 창문 밖으로 산이 이렇게 보인대요. 봄이 산을 오르는 건 초록으로 물드는 그런 전경이겠죠? 그리고 가을이 산을 내려오는 건 그 색이 변하는 그 모습, 그거를 뭐 대충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. 봄도 하나의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느끼고, 가을도 살아있는 뭐 어떤 걸로 가정을 한 거죠. 되게 좋았어요. 그 부분을 읽으면서. 계절이 계절을 밀어내는 흐름 속에 그녀가 살았다. 그리고 우리도 그런 흐름에 살고 있다. 되게 이걸 쓰면서 저는 되게 막 되게 좋다 이러면서 썼는데, 지금 읽으니까 되게 좀 다른 사람이 쓴 글 같네요. 뭐 어쨌거나 길게 얘기하기도 했고, 오늘은 이렇게 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발.